테리 기자가 만난 베스트 닥터. 오늘의 주제는 스포츠 탈장입니다. 이 자리에는 외과 전문의신 부산 제2항공병원 황성환 병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원장님, EPL에서 뛰고 있는 그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탈장을 해서 수술받았다는 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네. 지금 현재 2주 전에 수술을 했고 네. 좀 회복 훈련을 받고 있다라는 네. 소식이 알려졌는데 네. 이 탈장이란 질환에 대해서 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탈장은 우리 대개 복벽에 근육과 근육이 만나는 곳에서 약한 부위를 통해서 장이 빠져나오는 것을 탈장이라고 그러고, 이 탈장 중에는 제일 많은 게 이제 서해부 탈장, 배꼽 탈장, 절개 탈장, 또 이제 수술한 부위로 터져나오는 탈장, 이런 종류의 탈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탈장 부위가 생기면은 이제 통증이 있을 테고, 물론 또 움직임에 좀 제한이 따를 거로 보이는데요. 네. 이전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2021년, 22년 시즌에 23골을 넣어서 이제 득점왕, 공동 득점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번 시즌에서는 이제 10골로서 이제 시즌을 마쳤는데 상당히 좀 부진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좀 부진한 이유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 손흥민 선수가 탈장 수술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뉴스를 자세히 봤는데, 손흥민 선수에게 생긴 스포츠 탈장은 흔히 아는 탈장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서해부 인대 손상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혹은 서구에서도 이게 스포츠 탈장이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긴 한데, 이게 진짜 탈장과 조금 다르게 우리가 이제 축구나 럭비나 또 아이스하키나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중심의 근육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트위스팅을 하면서 인대 손상이 발생하는데, 이걸 아마 스포츠 탈장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탈장과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혼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거 있죠. 맹장 수술을 의사들은 충수염이라 하고, 혹은 충수염이나 충수돌기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알기 쉽게 충수염, 맹장염 이렇게 혼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스포츠 탈장도 정확한 명칭은 서해부 인대 손상을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게 간혹 가다가 부위도 또 그렇고 또 탈장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거를 운동하다가 생긴 탈장, 그래서 스포츠 탈장 이렇게 생긴데, 엄격하게 따지면 조금 이 내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좀 프로 선수처럼 좀 격한 운동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서해부에 생긴 인대 손상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제 수술 소식을 전하면서 좀 본인이 100%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60%밖에 사실은 못했다. 한 8, 9개월 많이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던데, 그렇죠. 그러면서 턴할 때, 패스할 때 좀 힘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좀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렇죠. 그런 걸 볼 때는 하여튼 이 서해부에 좀 복벽이 손상된 것보다는 서해부 인대 손상일 가능성도 있다. 라고 좀 추정할 수 있다는. 아마 그럴 겁니다. 유럽에서도 스포츠 탈장이라고 혼용을 해서 쓰기는 하던데, 그렇게 되면 이제 킥을 하기 어렵다든지, 이게 턴을 할 때 아프거든요. 그래서 아마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조금 부진했던 것도 그것 때문에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또 본인이 솔직하게 8개월, 9개월 동안 힘들었다, 축구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인터뷰 한 개를 또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일단 뭉뚱그려서 이제 스포츠 손상이라고 좀 우리가 이제 명명하는 걸로 하고, 이제 이런 스포츠 손상이라는 게 이제 운동 선수도 있지만은 무리하게 이제 운동을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좀 있을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탈장이 연예인 몸짱 김종국 씨가 운동을 좀 하다가 탈장이 일어났다라는 좀 보도도 있고 했었는데, 그렇죠. 이렇게 좀 일반인들에게도 이렇게 스포츠 탈장은 좀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외래로 그런 환자들이 참 많이 옵니다. 김종국 씨가 생긴 스포츠 탈장은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겪었던 경우는 다르고요. 예. 다른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세부 탈장인데 김종국 씨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런 영향으로 생겼다고 생각하니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스포츠 탈장 그렇게 해서 탈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거는 진짜 탈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김종국 씨처럼 본인은 이제 헬스를 하면서 이제 본인이 허리가 좀 아프기 때문에 좀 그런 벨트를 차고 이제 하다 보니 복압이 좀 높아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도 자기 체력을 좀 오버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탈장이 운동 과정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거라고 본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탈장을 사실은 이제 선천성인 탈장과 또 후천성인 탈장으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선천성 탈장인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나면서 원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고환이 자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출생을 하면서 이게 고환이 설설 내려와서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이제 안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내려오지 못하면 이게 이제 잠복 고환이라서 고환이 이제 없는 거 무고환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내려오다가 중간에 걸리는 수도 있고 완전히 내려왔지만 그 길이 막히지 않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은 세부 탈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앞쪽으로 막히고 뒤쪽으로 막히고 물이 고이는 거는 음낭수종이라고 그러고 음낭수종. 네. 그래서 잠복고환 또 세부 탈장 또 음낭수종은 비슷한 어떤 태생학적인 원리로 발생하는 질환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기가 형성되는 그 무렵에 이제 좀 그런 일련의 과정에 같이 동반돼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라는 거죠. 그렇죠. 분천성 탈장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뭐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다가 과도하게 운동을 한다든지 이제 복압이 증가되는 질환이 있다든지 하면 근육과 근육 사이, 근막과 근막 사이에 약한 부위가 이제 벌어지면서 그게 이제 약해지면서 장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후천성 탈장이라 하고 또 그런 원인은 아까 얘기했던 운동 때문에 뭐 생길 수 있지만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수술 봉합 부위가 터지든지 또 뭐 비만이나 복압이 증가되는 간경화나 복수가 차는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생기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천적으로 내지는 후천적으로 좀 생기는 경우도 있을 테고 발생 부위에 따라 뇌부나 뭐 배꼽이나 뭐 대퇴부나 특정 수술 부위나 이런 게 생길 텐데 그래도는 가장 많은 게 뭐 서해부 탈장이겠죠? 예, 탈장의 한 75% 정도가 세부 탈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부 탈장도 자세히 보면 벽이 약해져서 생기는 탈장이 있고 또 고환이 내려오는 길이 막히지 않아서 생기는 부위가 있고 또 그 밑에 혈관이 내려오는 그러니까 대퇴로 내려오는 혈관으로 나오는 탈장이 있어서 그걸 이제 서해부 직접 탈장, 서해부 간접 탈장, 대퇴 탈장 이렇게 이제 서해부 탈장을 해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것이죠. 이런 탈장이 생겼을 때 증상 초기에는 사실은 해당 부위가 좀 뻐근하다든지 좀 통증이 없는 경우도 좀 있을 테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인지 내지는 이게 진짜 탈장인지 잘 감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좀 어떻게 전조 증상을 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탈장의 전조 증상이라고 뚜렷하게 말할 것은 사실은 많지 않는데 이게 신경이 결국은 콩팥하고 고환하고 이렇게 내려오는 요관, 요도 이런 것들이 같이 달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옆구리가 아프다든지 서해부가 아프다든지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긴 한데 꼭 뚜렷하게 우리 외과 의사들이 전조 증상이다라는 것들은 사실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 튀어 나온다든지 그런 일반적으로 말하는 탈장의 증세가 느껴지면은 어느 수밖에 없네요, 경우에. 탈장의 이제 증상이 미약한 증상, 갑자기 밑으로 조금 이렇게 볼록하게 뭐가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보면은 계란만 한 개 툭 튀어나온다고 하죠.
그러면 이거는 뭐 네. 틀림없이 탈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처음에 좀 메추리알 정도도 있다가 네. 그다음에 탁구알, 그다음에 달걀 뭐 네. 크기가 좀 막 달라지겠죠. 네, 그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치료법에 대한 좀 이야기 좀 들어보겠는데요. 네. 뭐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그 뭐 자연 치유가 된다든지 네. 내지는 뭐 약물 치료가 되진 않죠. 탈장이 생기면 일단 이제 근육과 근육, 근막과 근막 사이가 이렇게 약해져 버렸기 때문에 네. 이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보존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낫지는 않고 뭐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네. 수술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예. 수술과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이제 좀 복강경 수술을 좀 많이 하고 네. 또 뭐 인공막을 좀 사용하기도 하던데 네. 좀 어떤 좀 구체적으로 좀 수술법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수술은 이제 크게 이제 절개해서 하는 수술. 절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통증이 수반되고 또 상처가 났는데 시일이 걸리니까 예. 최근에는 이제 내시경 또 혹은 복강경 이렇게 최소 침습 수술이라고 해서 크게는 이제 개복 이제 절개 수술 또 개복술이라고 혼용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뭐 개복술 수술이라기보다는 절개 수술, 내시경 수술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수술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복강경 수술을 좀 하는데 네. 그래 최근에는 이제 좀이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해당 부위가 터져서 재발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인공막을 좀 이제 대어서 좀 수술을 하는 경우 좀 다른 비유겠습니다만 우리 옷 수술할 때 그 천을 대서 오바로프라고 합니까? 그 대서 이렇게 이제 더 떼어서 좀 탄탄하게 하는 방법. 네. 이런 인공막을 사용하는 방법이 좀 이제 재발률 이런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까? 예, 뭐 좋은 질문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탈장을 전문으로 하는 외과 의사들은 명확하게 환자의 상태에 따른 수술 방법, 수술 적응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절개 수술의 장점이 있고 네. 또 내시경 수술의 장점이 있고 또 내시경 수술 중에서도 복벽 사이로 들어가는 수술 방법, 네. 복강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수술 방법들이 네.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 세 가지 정도 수술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제 수술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은 의사들의 취향도 다를 것이고 그렇죠. 환자들에 대한 어떤 적응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절개 수술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환자에 맞춰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역시 이제 대세는 환자가 좀 더 빨리 회복하고 적게 아프고 또 재발을 적게 하는 방법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성적을 보면 절개 수술에서 내시경 수술 또 복강경 수술로 점점 이제 전환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복강경 수술의 장점, 내시경 수술의 장점 이런 것들은 어쨌든 이제 절개 수술과 달리 덜 아프게 하려면 긴장을 무긴장 수술이라고 그러죠. 무긴장 수술을 하는 방법은 자기의 조직을 가지고 무긴장을 유지하면서 수술하면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렇게 하려면 외과 의사의 어떤 수술 술기가 따라야 되고 또 병원의 장비들이 따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복강경 수술은 대개는 무긴장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무긴장 수술은 봉합을 하지 않고 또 인공막을 이제 이걸 생체 적합성 인공막 이렇게 굳이 표현할 수 있겠는데 생체에 집어넣어서도 생체 해가 되지 않는 이런 좀 많은 종류의 좋은 재질들이 이게 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탈장 있는 부위에 쏙 집어넣어서 그걸 커버를 해주면 아프지 않고 빨리 회복되고 합병증도 적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긴장이라는 것은 당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당기지 않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렇죠. 조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당길수록 나중에 수술하면 다시 이제 파열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긴장 수술이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이네요. 예, 무긴장의 제일 큰 장점은 통증이 적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빠르고. 예. 그래서
워낙 요즘은 뭐 좋은 재질들, 좋은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환자가 빨리 회복하는 방법으로는 무긴장 수술, 그다음에 최소 침습 수술, 적게 째는 수술 이런 수술 방법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뭐 운동을 좀 즐기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이런 스포츠 탈장이 일어났다. 네, 이런 경우에 네, 이제 블룩 튀어나올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경우 그럼 좀 긴급하게 좀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네. 좀 설명을 좀.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예, 이제 탈장이 일단 배 밖으로 나오면 이걸 이제 억지로 집어넣으려면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네. 이제 붓고 그러면은 장이 괴사를 하고 큰 문제가 네, 발생할 네, 수 네. 있겠죠. 이럴 때는 자리에 눕는 게 제일입니다. 편안한 자세로 잘 누워서 복을 빼면 어떤 때는 이렇게 그냥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게 되지 않으면 고환을 살짝 밖으로 잡아 당기면 예. 압력이 이제 장에 긴장이 떨어지면서 쏙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자리에 누워서 예. 편안하게 힘을 빼고 살짝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든지 예. 그렇게 안 들어가면 고환을 살짝 잡아 당기면 쏙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고환을 당기면은 네. 이제 튀어나온 부위가 조금 늘어나- 늘어나면서 그렇죠. 쑥 그렇죠. 들어간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주 좋은 팁이네. 네, 그래도 안 되면 예.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혹시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상태가 오래되면은 괴사가 일어나서 합병증 그렇죠. 때문에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이제 좀 응급실이나 진료를 받으러 가야 된다. 네. 제가 이제 외과 의사 생활을 하던 수십 년 전에는 이걸 이제 탈장인지 아닌지 이걸 몰라서 이제 장이 괴사돼서 병원에 오는 환자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개복 수술 되는 거죠. 많이 열고 네. 그러면 장을 자르기도 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합병증도 생기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돼서 오시는 분들 잘 없고 불룩하면 이렇게 근데 도수 정복을 할 정도인 것 같으면은 조금은 이제 심각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손으로 도수 정복을 통해서 좀 가라앉혀서 열 수도 있지만은 습관적으로 엮는 거는 뭐 아주 좀 그거는 좋은 이제, 방법이 아니다. 예, 좋은 방법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그 탈장대 같은 거를 차고 이제 외래로 오신 분들 한 번씩 계시거든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니까 이게 그 아마 수술에 대한 두려움이나 예.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그런데. 그러시거든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예. 한 번씩 탈장대를 타고 예. 수가 있죠. 이상으로 스포츠 탈장에 대한 이야기를 황성한 병원장님부터 들어봤습니다. 병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